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제 공학설계 마지막 주입니다. 공학설계 마지막 주 수업으로 수업의 비디오의 하나로 이제 Preparing Final Presentation, 최종 발표 준비하기에 대한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먼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이제 조별 모임 하죠? 이제 킴이 얘기합니다. 얘들아, 우리 이제 그 발표자를 만들어야 되지 않냐? 리가 생각합니다. 아, 우리 조에서 수가 제일 일을 안 해. 그러니까 수가 발표 자료를 만들어야 돼. 속으로 생각하고 얘기하죠. 아, 나는 설계하느라고 좀 너무 바쁜데 수야, 네가 좀 그 프레젠테이션 준비할래? 자, 수 대답합니다. 좋아. 그러면 각자 3장씩 자기 맡은 파트를 금요일 밤까지 나한테 줘. 그럼 내가 다 해서 만들게. 자, 센서를 맡은 제이가 얘기합니다. 그래, 내가 그러면은 센서 부분 보내줄게. 아두이노로 프로그래밍 맡은 킴이 얘기하죠. 그래, 그럼 내가 아두이노로 프로그래밍 보내줄게. 뭐가 잘못됐을까요? 자, 프라이데이 나잇이 됐습니다. 킴이 슬라이드 보내줬고요. 리도 보내줬고 제이도 보내줬어요. 뭐가 문제입니까, 여기서? 자, 일단 각각 제각각 준비된 슬라이드예요. 그래서 일단 3장씩 보내달라는데 킴은 4장 보냈고 리는 2장 보냈고 제이 5장 보냈어요. 수 입장에서는 내용 잘 모르니까 일단 그대로 합칩니다. 이렇게 해서 발표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제이의 하는 내용이 가장 강조가 되죠. 이것이 아마 가장 많이 크레딧을 받을 확률이 많은데 실제로 이 시스템은 리가 맡은 파트가 가장 다른 조에 비해서 특이점이 있었다면 이거는 발표 자료 준비 자체가 미스매치가 있는 거예요. 강조할 부분하고. 그 다음에 슬라이드 내용도 킴의 스타일은 뭔가 깨알같이 설명을 하는 스타일. 제이 같은 경우는 그림 하나 놓고 이제 말로 때우는 스타일인데 이렇게 오거나이제이션도 맞지 않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준비하면 안 되고요. 이렇게 각자 준비해서 취업하게 되면은 대부분 패럴렐하게 팩트만 계속 전달이 돼요. 사실 청중이나 평가자 입장에서 짧은 시간 안에 보통 12분 학생들이 그것도 영어로 발표하는데 뭔가 이렇게 스토리라인이 없으면 그 안에서 뭔가 이 조가 뭐가 다른 조보다 더 장점이 있어서 크레딧을 더 줘야 될까? 점수를 더 줘야 될까라고 캐치하기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스토리라인이 없어질 수가 있고 그래서 아주 학생은 얘기했다고 생각하지만 아주 베이그하고 도대체 이 메시지가 뭔가 12분 동안 영어로 서로 잘 못하는 모국어가 아닌 영어로 의미 전달이 잘 안 되고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발표자가 보통 어떤 일을 많이 인발부한 사람이 하지 않으면은 발표하는 당시에도 그리고 슬라이드 만들 당시에도 어디다가 중요도를 둬야 되는지 경중을 파악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아웃라인을 짤 때는 학생들이 다 같이 모여서 좀 더 그러니까 사실 오르가나이즈 하는데 학생들이 시간을 많이 써야 합니다. 그 다음에 스토리 라인이 잘 잡혀 있으면 만드는 건 사실은 그냥 좀 상대적으로 쉬운 작업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한 5가지 스텝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조원들 모두가 우리 시스템이 어떤 점이 가장 강조할 점인지를 간결 명료하게 한 문장으로 다 요약할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는 가공하는 동작 중에 안전을 알람을 주는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뭘로 만들었냐면은 IoT 센서랑 VR 고글로 만들었다 라고 요약을 하는 문장하고 우리는 기기실 듣는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스마트 팩토리 요소를 고려한 안전 시스템을 만들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첫 번째 라인하고 두 번째 라인하고 어떤 게 더 명확한가요? 당연히 첫 번째 라인이죠.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하더라도 우리가 왜 이거를 하고 어떻게 이것을 하고 무엇을 했는지를 what, why, how를 요약할 수 있어야 되고 이 작업이 각자 조원들이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자기 말로 표현하고 있고 발표 작업을 시작해야 머릿속에 이 강조할 점을 가지고 스토리라인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학생들 모두 모여서 발표 준비하기 전에 우리 시스템이 가장 강조하거나 좀 뭔가 장점이 되는 부분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는 연습을 그 준비를 꼭 하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일단 먼저 평가 지표로 확인해야 하고 발표 시간 확인해야 됩니다. 보통은 평가 점수랑 비례하게 슬라이드 장수를 만들어야 돼요. 이 얘기는 뒤에 가서 또 다시 하겠지만 그리고 보통 이렇게 강의식으로 라인 바이 라인 내용을 딜리버하는 경우는 보통 1분당 1장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대학원에서 컨퍼런스 가거나 하면 근데 이제 여러분은 이제 학부생이고 졸업 발표 이제 최종 텀 프로젝트 발표이기 때문에 보통
세세하게 내용을 한 장 갖고 말하지 않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한 1.5장 정도 생각해서 12분 발표라고 하면 약 20장, 여기 지금 맨 마지막에 땡큐 슬라이드랑 인트로 슬라이드 빼고 한 18장 정도 생각하면 돼요. 아, 그럼 다들 이제 놀라겠죠. 나는 창시고 12분 발표에 40장 준비했는데. 자, 제가 말한 1분 슬라이드라는 것의 컨텐츠는 대강 요런 정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 슬라이드를 일단 보면은 시스템 디자인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는 것인데, 어떻게 롤러를 디자인했느냐는 내용이고, 상당 부분 프로블럼이 뭐였고, 어떻게 그래서 설계를 했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요. 그래서 아마 발표자가 이것들을 그래도 하나씩 다 설명을 하고 하면 이게 약 1분, 좀 안 걸릴 것 같아요. 45초. 그래서 아까 12분 발표 18장인데 요런 슬라이드로 만약에 100% 다 채운다고 하면 18장이 아마 시간상 딱 맞을 겁니다. 자, 이런 슬라이드에서 제가 또 하나 이것을 읽어보면은 공이 저기 롤러가 이렇게 여기 롤러가 굴러갈 때 공이 쏙쏙 들어와야 되고, 그 다음에 바운싱 튀겨나가지 말아야 되고, 그 다음에 다시 미끄러지지 말아야 된다.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풀었냐. 내가 디스턴스를 5cm로 맞췄고, 뭐 여기다가 샌드페이퍼를 붙였다 이렇게 했는데, 자, 여기 잘 만든 슬라이드지만 좀 저보고 고칠 게 있냐고 한다면 이 부분 고치겠어요. 자, 일단 롤러 디스턴스를 잘 재갖고 볼 사이즈를 고려해서 설계한 거죠. 여기 디테일드 디자인이긴 하지만 사실 평가자가 이게 5cm인지 7cm인지 알아서 점수를 주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볼 사이즈와 뭐뭐를 고려해가지고 설계를 했다라는 내용을 쓰는 것이 더 좋습니다. 마지막에 이 부분도 롤러를 우리가 샌드페이퍼로 커버했다. 왜 커버했죠? 마찰력 늘리려고 했죠. 그 발표 자료에는 너무나 디테일한 것을 넣으면 그걸 평가자가 얼마나 그게 중요하거나 얼마나 그게 창의적인지 사실 알기 어려워요. 그래서 한 단계 조금 더 윗단계, 아무리 이게 디테일한 디자인이라도 디자인 철학, 예를 들면 우리는 롤러 서피스 프릭션을 올렸다. 샌드페이퍼를 이용해서. 샌드페이퍼를 이용해서 올릴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하지만 프릭션을 인핸스하는 방법을 썼다라는 것으로 이렇게 좀 내용이 굳이 잘 만들어졌지만 고친다. 이런 점 고치고 싶습니다. 그래서 팁을 드리면 이 정도 분량이 1분 슬라이드를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발표 시간 대비 1.5배 정도 18장 하면은 딱 맞을 건데, 솔루션 같은 거 여러분이 이제 얘기할 때 좀 아이디어나 컨셉으로 좀 그 상위 개념으로 좀 너무 이제 제너럴하지 않은 정도에서 하는 것이 좋고, 너무 디테일한 넘버나 숫자를 너무 강조하는 것은 별로 점수 받는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자, 다음도 이제 이것이 1분 슬라이드냐. 내용을 보면 너무나 다양하죠. 이것씩 다 설명하려면 이거 한 장 한 10분 걸릴 것 같은데, 아마도 제 생각엔 이 발표자 학생이 이것을 다 말하진 않았을 거예요. 아마 시스템 디자인 할 때 열 요소를 어떻게 어네리스를 바탕으로 우리가 다 디자인을 했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컨벡션에 대한 공식을 쓰고, 이거는 핀하고 팬이니까 아마 컨덕션과 컨벡션 같은 식을 써가지고 아마 그래서 이러한 결론을 얻었다라고 했을 거예요. 이런 슬라이드가 주는 장점은 뭐냐면, 있어 보이죠? 네, 그냥 학생들이 넘버를 그냥 아무 숫자나 설계한 게 아니라 이렇게 분석을 통해서 어떻다나 의미를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슬라이드도 1분 슬라이드로 좋고요. 당연히 라인 바이 라인 설명할 생각 하지 말고 강의하지 마십시오. 어차피 텀 프로젝트는 교수님한테 평가받는 거예요. 교수님한테 뭐를 가르쳐 드리는 게 아니라. 그래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러니까 결국 내내 12분 내내 자랑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정확하게 했고 정밀하게 했고 좀 뭔가 로지컬하게 했고 열심히 했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전달할 수 있을지 그 철학을 가지고 딜리버하면 됩니다. 이것도 1분 슬라이드 적합하고요. 자, 이것도 이제 1분 슬라이드로 어느 정도의 내용이 있고, 이거 아마 여기 애니메이션이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있는데, 이제 이 슬라이드를 제가 예제로 갖고 온 이유는 지금 오퍼레이션 알고리즘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뭐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뭘 레드볼을 피하고 이런 건데, 이런 거 할 때 학생이 만약에 이렇게 다 그 순서도를 플로우 차트를 해놓고 레이저 포인터라던가 아니면 이런 커서로 이렇게 설명해 가면서 여기 어프로치가 있고요. 그 다음 피킹업이 있고 이렇게 설명을 하면 사실 평가자가 이것을 알아듣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뭔가 복잡한 어떤 그 기계가 작동하는 원리 아니면 무슨 학생들이 생각하는 어떤 컨트롤의 어떤 알고리즘을 설명할 때는 사실 이렇게 글자가 다 있으면 눈으로 한번 다 읽고 학생들이 이렇게 말로 설명하는 거 귀에 잘 안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말과 이런 그 글자가 같이 보이게 그 슬라이드 애니메이션 같은 걸 활용하면 좋습니다. 자, 이런 슬라이드 있어요. 이게 1분 슬라이드인가요? 아니죠. 이게 그 스티브 잡스가 아니고서야 이런 슬라이드 하지 않고요. 아마 이게
동영상일 것 같아요. 동영상으로 공이 어떻게 하는 걸 보여준 것 같은데 하나 여기서 고치고 싶다면 저 타이틀 고치고 싶어요. 픽업하고 드랍하는 건 딱 보면 다 알아요. 하지만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펀 프로젝트는 그 발표 자료를 통해서 우리 조가 이렇게 한 학기 동안 열심히 했으니까 우리한테 A뿔을 주십시오를 은근히 계속 어필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픽업하고 드랍하는 게 뭐가 다른 조에 비해서 점수를 받을 만한지를 계속 얘기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목에 간단하게라도 이게 에피션트하지, 딴 조보다 패스트한 건지, 어떤 메커니즘을 써서 그게 가능한지를 써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한 줄이라도 써주는 게 좋습니다. 예, 아까 말했듯이 이런 너무, 그리고 이게 영상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너무나 많이 비워두고 말로 다 때우려고 하지 마세요. 잘 전달이 안 됩니다. 자, 이 슬라이드도 1분 슬라이드로 적합하지 않아요. 이것도 아마 동영상이 있었을 수 있겠지만 아마 이게 보여주는 것이 전체 시스템의 사이즈고 뭐 어떤 쉐입일 거고 여기 지금 제목이 뭐라고 나와 있죠? 시스템 디자인인데 Creativity and Innovation. 창의적이 혁신적이라고 하는데 딱 보면 몰라요. 아마 학생은 얘기했을 것입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뭐 원형으로 해서 뭐 볼륨을 줄이고 뭐 이런 얘기를 했을 것 같은데 마찬가지로 이 학생이 넌네이티브 스피커가 영어로 전달하고 평가자도 영어로 듣는 입장에서 이게 뭐가 강조점인지 알기 어려워요. 명확하게 써주세요. 나 같으면은 만약에 이게 서큘러 디자인을 한 게 뭐를 줄이기 위한 것이면 무엇을 줄이기 위해서 이걸 했고 다른 조에 비해서 뭐 미니멀한 사이즈다. 뭐 어떤 메커니즘을 사용해서 이렇다라고 스피크아웃 해야 됩니다. 그래서 빈칸으로 남겨두지 마시고 1분 슬라이드의 컨텐츠에 맞게 좀 내용도 좀 넣으시고 이렇게 강조할 부분 강조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주고 아니면 여기다가 뭘 써주면 좋겠어요. 이 동그라미가 의미하는 게 뭔지, 네모가 의미하는 게 뭔지. 자, 이렇게 그리고 하나 더 이런 슬라이드도 있어요. 이제 예를 들면 석션 모터를 썼는데 뭐 그 볼티지가 어떻게 들어온다. 이거를 일단 딱 보면은 공부한 내용이에요. 학생이 공부한 내용. 그냥 진리죠, 진리. 이런 컨트롤에서 어떻게 되고 있다라는 거, 펄스를 가지고 한다는 내용이라서 이런 슬라이드 사실 넣으면 슬라이드 장수만 많아지고 짧은 시간 안에 그 조의 어떤 장점을 말해가지고 크레딧 받을 때 아주 도움이 되진 않아요. 이거는 무슨 강의할 때, 무슨 응용 전자공학 강의하는 내용이지. 그러니까 너무 중립적인 내용, 중립적인 지식에 해당하는 내용을 가급적이면은 최종 발표에는 많이 넣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거 말고도 우리 조의 자랑으로 채워도 지금 시간이 모자랄 판이니까. 자, 그렇게 해서 일단 평가 지표와 발표 시간을 확인해서 대략 내가 몇 장을 만들어야 되겠는지 총 몇 장인지를 알고 나면 각각 예를 들면 20장이다 하면 그 20장을 어떻게 채워야 할지는 전적으로 평가 지표를 고려해야 합니다. 평가 지표랑 온라인이 되게끔 그리고 평가표 되게끔 슬라이드를 선정하는데요. 자, 이게 공학 설계의 그 최종 발표 크라이테리아입니다. 자, 총 100점이죠. 총 100점 중에 볼게요. 데모로 10점, 발표력 10점. 이거는 자료로 건드릴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넘어가고 문제 정의의 명확성 및 공학적 설계 문제로 변한 여부. 그러니까 문제를 얼마나 명확하게 정의했는지 30점. 설계의 적절성. 잘 설계해갖고 문제를 풀었는가가 50점. 그럼 당연히 총 18장의 장수 중에 이 장수가 밑에 장수가 훨씬 많아야 되죠. 그래서 대략 이거 6장, 대략 이거 12장, 대략 이렇게 정했어요. 그 공학 설계에서는 평가 지표를 사실 학생들한테 어떻게 슬라이드를 만들면 좋을지를 가이드라인 주기 위해서 이렇게 되게 디테일하게 줬습니다. 예를 들어 커스터머의 니드를 파악하고 그거를 위해서 니드를 만족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공학적으로는 어떤 문제를 풀어야 되고 그러려면 스펙이 어때야 되고 그래서 제안하는 시스템이 전체 어떻게 생겼고 그래서 고객 요구사항이 어떻게 해결이 되고 그 다음에 그게 이제 기계실 실습에 구현되는 시나리오, 실제 이 시스템이 이제 워킹한다고 치면은 이런 일이 발생을 하고 그리고 이제 스마트 팩토리가 주제니까 이런 점이 스마트 팩토리다를 써라. 되게 아주 라인 바이 라인 따라가면 저절로 PPT가 만들어지는. 자, 그런데 이런 그 멋진 시스템을 실제로 학생들이 제한된 시간과 예산으로 만들기 어려우니까 우리가 프로토타입을 만들었는데 그 요소는 각각 원래 제한하는 시스템에 뭐에 해당하고 이렇게 매칭한다. 그리고 각각의 시스템의 구성은 크게 뭐 센서 뭐 2개, 뭐 모터, 액추에이터 뭐 하나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각각은 어떤 기능이 있으며 파워가 어떻게 흐르고 신호가 어떻게 흐르는지 설명하라. 그리고 그거 어떻게 만들었는지 쓰고 그리고 3D 프린터로 했으면은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하라.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이대로만 만들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장수 분배해야죠. 보니까 점수 다 10점씩이에요. 그럼 다 똑같이 그냥 대략 그래. 좋아. 2장씩 만들면은
대충 8장이 되겠지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보는 겁니다. 우선 이 부분을 볼게요. 일단 제안하는 시스템 구성 요소 설명하고 그 속에는 어떻게 돼 있고 그게 어떻게 그 요구사항이 해결되는지 2장 다 만들 수 있을까? 2장 너무 적어. 좋아, 이거 3장 필요할 것 같아. 자, 이렇게 생각하고요. 시나리오 제시하는 거 그래, 이거는 뭐 영상으로 만들던가 해서 1장에 만들고 스마트 팩토리 요소 1장, 그래서 이거 2장 만들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펑션, 이 시스템 세부 요소로 넘어갈게요. 세부 요소를 2장에 하려고 해보니 내가 지금 서브 시스템이 4개야. 예를 들어 센서가 2개, 액추에이터 하나, 컨트롤러 하나. 그럼 적어도 4장이 필요하잖아요. 이거 2장 너무 적어. 4장 해야지. 그러면 이제 장수가 넘어가죠. 그럼 딴 데서 줄이는 거죠. 서브 시스템 설명하느라고 4장을 썼으니까 다른 것에서 줄일 거 있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 프로토타입은 시스템에서 설명 잘하고 나면 실제로 우리가 만든 3D 프린터로 만든 거 그냥 사진 한 장 찍으면 되니까 이거 한 장으로 줄이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장수를 마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장수는 앞에서 말한 전형적인 1분 정도 장수고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림 위주로 장수를 만든다고 하면은 조금 더 많이 만들어도 되겠죠. 자, 이렇게 공학 설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상세하게 가이드라인이 나와 있는데 비해서 항상 그렇진 않거든요. 보통 되게 베이그하게 나와 있는 경우 있어요. 창의성 10점, 창의성 30점, 뭐 타당성 30점, 완성도 30점 이렇게 가이드라인이 나와 있는 경우 많은데 이제 그럴 때는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창의적 시스템 구현 기말 평가 지표입니다. 총 50점 중에 이제 보면은 프로토타입 데모 비디오가 들어가 있고 그날 당일날 데모를 일단 40점 맞죠? 40점이 나가요. 그리고 나면은 사실 50점 중에 발표 자료를 만들어서 얻을 수 있는 거 이거 딱 8점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 8점으로 18장쯤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 대충 4장씩 만들면 솔리드웍스 맡은 사람 4장, 모터 만든 사람 4장, 비전 만든 사람 4장, 로스 파트 4장 각자 만들어서 취합해. 이러면 안 된다 했어요. 네. 자, 이렇게 대충 4장 정도 만들겠다고 생각을 해놓고 18장이니까 2장은 어디서 채우지? 생각해보면 평가 지표는 이렇지만 초반에 시스템에 대한 설명을 해야 되니까 그래 시스템 오버뷰 같은 거, 디자인 강점 같은 거 강조하는 거에서 대략 이렇게 장수를 맞춰놓자 하고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앞서 이 공학 설계와는 달리 만약에 완성도, 창의성, 타당성 이렇게 약간 뭘 어떻게 해야 이 점수를 얻을지 모르게끔 만약에 평가 지표가 되어 있으면 이제 요거에 대해서는 조별 학생들끼리 이제 의논을 해야 돼요. 상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턴 프로젝트 최종 발표 준비를 하려고 조별끼리 모여서 우리 조의 강점이 뭔지 한 문장으로 딱 요약을 했고요. 우리 머릿속에 다 그게 들어있어요. 발표 자료에 이것을 강조하자. 자, 그 다음에 이제 평가 지표랑 발표 시간 확인해서 각각 뭐 몇 장씩 만들어야 되는지 선정을 했으면 이제 스토리 라인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공학 설계나 창의적 시스템처럼 시스템을 뭔가 만들어서 발표하는 경우에 제가 제안하는 것은 샌드위치 형식으로, 즉 빅픽처를 처음에 보여주고, 왜냐하면 짧은 시간 동안 되게 많은 조의 발표를 평가자가 들을 때 전체 그림 없이 서브 시스템부터 시작하면은 이 그림이 안 그려져요. 그 발표 끝날 때에서야 저게 저거구나 이렇게 되기 때문에 처음에 빅픽처를 한번 보여주고 서브 시스템에 대한 설명을 다 한 다음에 마지막에 그게 어떻게 인티그레이트 돼 있는지를 얘기하는 이런 샌드위치 구조로 가는 것을 저는 추천을 합니다. 자, 그래서 뭐 우리 시스템은 이런 목적으로 해서 이런 메커니즘을 통해서 이렇게 해서 목표를 이룰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빅픽처 같은 거 전달하려면은 사진을 사용하던가 또는 뭐 비디오 같은 거, 영상 같은 거, 클립 같은 거 사용이 돼서 말하자면 컨셉으로는 이런 겁니다. 처음에 이렇게 빅픽처를 얘기해줘요. 우리 시스템은 빨강, 초록, 노랑, 파랑 이런 블럭으로 이루어진 거죠. 여기에 각각이 뭔지 말해주면 더 좋죠.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이러이런 목적으로 이렇게 만들었고 다음 장에는 자 그러면 A라는 시스템 어떻게 만들고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설명하고 그 다음 장에 C를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설명하고 이런 식으로 나가고 나면 마지막에 가서 합쳐지게 이러면 이제 평가자가 처음부터 빅픽처를 가지고 시작하니까 이런 구조가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서브 시스템에 대한 슬라이드 만들 때 그 공학 설계라고 치면은 예를 들어 센서에 대한 슬라이드 또는 모터에 대한 슬라이드, 창의적 시스템 구현이라 그러면은 설계 파트 또는 로스 파트에 대한 영상을 만들 때에 대한 조언을 드리겠는데요. 자, 우리 일단 이걸로 한 장 만들어야 되니까 얘를 일단 크게 그리자.
크게 그리고 아까 앞에서도 몇 개 보셨듯이 타이틀 몇 개 간단하게 하고 영상이나 말로 설명하자.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러면 안 돼요. 자, 이렇게 그림을 크게 그려놓고 스티브 잡스가 아닌 다음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 제목을 이렇게 썼어요. 이거 되게 스마트한 디자인이야. 우리는 딴조에 비해서 엄청 스마트한 디자인이야 라고 타이틀을 Smart Design of Subsystem Blue라고 썼어요. 뭐가 문제죠? 왜 스마트한지가 없어. 너무 제너럴하죠. 그러니까 왜 이게 다른 설계보다 그 스마트하게 했는지를 제목에다가 줄여서 핵심을 중심으로 쓸 수 있어야 돼요.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이렇게 큰 영상의 제목은 좀 너무 제너럴한 거. 예를 들면 솔리드웍스 파트 또는 시스템 디자인 파트 이렇게 쓰지 말고 메시지를 꼭 전달하기 바랍니다. 또 이제 그 저학년일수록 이렇게 쓰는 경향이 있는데 제목을 이렇게 써. Arduino 뭐 controller that receives ultrasonic sensor signal 이렇게. 이거는 왜 안 되죠? 자, 이렇게 뭔가 설명하라고 할 때 개념을 먼저 설명하지 않고 너무나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식으로 설명을 하면은 포인트를 놓치게 돼요. 그리고 사실 아두이노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아두이노를 써도 되고 뭐 라즈베리 파이를 써도 되고 뭐 쓸 수 있는 하드웨어 여러 개인데 그냥 내가 아두이노 썼죠. 왜 썼지? 센서 시그널을 컨트롤 하려고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실 중요한 것은 이 부분이 센서 시스템, 멀티플 센서 시그널을 인테그레이트 하는 컨트롤러다. 이게 더 중요한 컨셉이죠. 자, 그래서 too specific한 디테일이나 그냥 중립적인 팩트를 타이틀로 갖고 오지 말고 항상 왜 이걸 했거나 어떻게 이걸 했는지 그렇게 해서 자랑을 해가지고 포인트를 얻어낼 부분이 있는지에 초점을 맞춰서 제목을 써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what, 무엇을 했고 왜 이걸 했으며 어떻게 구성했고 그래서 결과가 어떤지 등이 기본적으로 들어갈 수 있게 서브 시스템 슬라이드를 만드시면 좋아요. 자, 서브 시스템 슬라이드에 대한 이그젬플입니다. 자, 이건 창시구조에서 따온 건데요. 여기 보면은 제목이 비전 프로세싱에 대한 슬라이드인데 캘리브레이션이라고 데이터라고 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게 이 슬라이드는 지금 이 조가 캘리브레이션 한 걸 지금 딜리버 하려고 갖고 온 슬라이드구나. 뭔지 이제 파악을 했고요. 제목에 있고요. 어떻게 캘리브레이션 했는지 무슨 뭐 도식하고 아마 식 같은 게 간단하게 있어서 어떻게 how라는 부분 있죠. 왜 했지? 근데 캘리브레이션 왜 했지? 에러가 생기나 봐. 캘리브레이션 안 하면 액츄얼 디스턴스하고 메저드 디스턴스 사이에 뭐 이렇게 에러가 있다고 아마 발표자는 이걸 설명을 했을 거고요. 그래서 Y가 들어있고요. 그래서 이 한 장에 이게 어떤 기능이고 왜 했고 어떻게 했는지 다 나오고 그다음 리절트 나오죠. 그렇게 했더니 뭐 에러가 뭐 훨씬 좋아졌다거나 그리고 이건 아마 영상이었을 것 같은데 영상이 그래서 훨씬 뭐가 잘 잡히는 영상 이것들이 이렇게 다 들어간 서브 시스템을 디스크라이브하는 아주 되게 잘 만들어진 슬라이드 같아요. 자, 이것도 또 창시구에서 예제 하나 뽑아온 것인데요. 이것은 딱 보니까 비전 프로세싱에 대한 슬라이드인데 제목 이렇게 있잖아요. 볼 디텍션 퍼포먼스를 이밸류에이션 했어.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평가를 만든 거죠. 이런 아마도 이 전장에는 A라는 알고리즘이 있고 B라는 알고리즘이 있는데 뭐 그 알고리즘을 합쳤다거나 뭐 그런 알고리즘 내용이 있었을 거고요. 이제 이 슬라이드는 퍼포먼스 이밸류에이션 한 거라고 나와 있고 어떻게 했냐면은 사실 그 캘리브레이션에 대한 how는 아니지만 뭔가 이렇게 어떤 값을 나타내는 근거로 한 how라는 부분 들어가 있고 요즘 동영상이 안 나오는데 이거 동영상을 보면 뭔가 중간에 물체가 어떤 그 장애물이 이 공을 막 가려요. 공을 막 가리는데도 불구하고 공이 잘 잡히는 그런 걸 보여주거든요. 이 동영상이. 자, 그러면 이걸 왜 했냐? 이 동영상으로부터 알 수 있죠. 볼을 누가 이렇게 막 가릴 때 가림에도 불구하고 이 알고리즘을 잘 디텍션 하는구나. 이걸 아마 나타내려고 하는 거고 이 조는 여기에다 그걸 썼어요. 그 environmental change 예를 들면 조명이 안 좋아질 때도 이거는 잘 디텍트하고 어떤 장애물이 가릴 때도 잘 디텍트하게끔 알고리즘이 한다라고 여기 이렇게 써놨어. 그러면 사실 평가자가 되게 이제 사실 이 슬라이드 복잡하잖아요. 지금 그 동영상이 막 나오면 지금 6개가 막 번쩍번쩍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메시지가 두 가지구나. 장점이 조명에도 로버스트하고 그 장애물에도 로버스트하다고 하면서 이 조의 장점을 이렇게 세뇌 당하게 됩니다. 세뇌 당한다기보다 파악하게 돼요. 그래서 서브 시스템 슬라이드를 만들 때는 그 장점을 이렇게 스피크아웃하고 기본적으로 what, why, how, result 파트들이 들어가 있으면 좋아요. 한 장에 다 넣어도 되고 아니면 여러 장에 걸쳐서 나눠서 해도 되지만 이 장에서 무슨 메시지를 전하는지가 전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그 각자 맡은 부분 알아서 해서 취합해라고 하기 전에 적어도 야, 그러면은 우리가 이 슬라이드, 이 파란 파트 슬라이드에는 무슨 내용을 넣을까라는 것들은 사실 조별로 좀 상의를 해서 아이디어를, 지혜를 모은 다음에 작업을 시작하는 게 훨씬 더 좋은 슬라이드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공학 설계 같은 경우에는 서브 슬라이드에 뭐를 하시오라고 아주 상세하게 주어졌어요. 펑션을 쓰고 파워 플로우를 쓰고 시그널 플로우를 쓰라고 했기 때문에 학생들이 적어도 이것들을 이렇게 쓸 테고, 그 저희 졸업 설계 같은 경우에는 모터 컨트롤에 대해서 저기 슬라이드를 만드세요, 비전 프로세싱 만드세요 했기 때문에 사실 학생들이 이제 자유도가 있어요. 도대체 뭘로 이 뭐 내장을 채울 것이냐, 이런 것들은 조원들끼리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될 요소를 어떻게 적절히 배치할지를 먼저 꼭 상의하고 먼저 다 플랜해서 이렇게 조그맣게 써놓으세요. 그런 다음에 슬라이드 작업을 들어가는 것이 시간도 훨씬 절약되고 양질의 슬라이드가 나올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하라고 했다고 해서 딱 이것만 하느냐? 그렇지 않죠. 만약에 우리 조는 다른 조에 비해서 꼭 강조할 점이 있어요. 이걸 얘기하면 우리가 더 점수를 잘 받을 것 같은 부분은 당연히 슬라이드에 넣어야겠죠. 자, 근데 제가 평가를 해보면은 이렇게 합니다. 이제 우리가 만약에 다른 조와 하우가 차별이 돼요. 다른 조 한 거에 비해서 우리 방법이 되게 독특해, 또는 뭐 에피션트해. 그러면 이제 이렇게 점점점 뷰렛에다가 이것은 뭔데, 왜 했고, 어떻게 했고, 이렇게 뷰렛으로 그냥 같이 묻어버려요. 그러면 이게 장점인지 알기 되게 어렵습니다. 비록 학생들이 말로 했다 하더라도, 그리고 같은 뷰렛으로 뭐 색깔 정도 다르게 한다고 하더라도 강조하려면 확 강조해줘. 이렇게 예를 들면 다른 애랑은 차원이 다르게 어떤 팩트를 나열한 후에 강조받고 싶고 크레딧 받고 싶은 부분은 좀 강조를 해서 슬라이드를 만들어야 짧은 시간 안에 영어로 전달하는 사람이나 평가하는 사람이 이걸 잘 캐치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점을 참고하셔서 슬라이드를 만들어 주세요. 자, 그래서 요약을 하면은 여러분 그 한 학기 동안 정말 열심히 한 거를 정말 잘 포장을 해서 딜리버 하는 거는 단순히 학점을 잘 받기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제 그 커리어를 계속해 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 모든 것을 하기 전에 본인 스스로가 이 우리 시스템의 장점이 뭔지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것들이 결국 PPT 만들면서 녹아 들어가기 때문에 간결 명확하게 정보를 줄 수 있는, 베이그한 거 말고 명확하게 구체적인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스스로가 지금 여기 두 번째보다는 첫 번째가 훨씬 좋은 예제입니다. 그 정신을 장점을 머릿속에 두고 평가 지표랑 발표 시간 확인해서 전체 장수 대략 정하고, 그 다음에 그 평가 지표에 맞게 슬라이드 내 속의 장수가 어떻게 배분돼야 될지 정한 다음에 시스템을 먼저 빅픽처를 얘기한 다음에 디테일을 얘기하고 마지막에 다시 한번 합쳐주는 이런 샌드위치적인 그 컨셉으로 구성하면 좋고요. 그리고 그 서브 시스템 설명할 때는 항상 이게 뭔지, 기본 펑션이 뭐고, 왜 이렇게 설계했고, 어떻게 설계했고, 그 결과가 어떤지에 대한 내용들이 다 기본적으로 들어갈 수 있어야 그 서브 시스템 이해하기가 좋고요. 이 중에 특히 자랑할 만한 거, 예를 들면 Y를 자랑하고 싶으면 이 부분 강조해서 슬라이드를 만들면 좋습니다. 뭐 다른 팁이라고 한다면 사실 12분이라는 되게 짧은 시간에 그 평가자로서는 막 열몇 조를 이렇게 한꺼번에 평가하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나요. 저 조가 뭐가 장점이었는지. 그래서 사실 그 12분이라는 시간 안에 저는 한 3번 정도 강조하라고 보통 학생들한테 얘기하는데, 맨 처음에 우리 조는 이러이러한 장점을 가진 뭐를 했다라고 얘기해주고, 중간에 한번 흘려주고, 마지막에 클로징 멘트로 강조해줘야 이제 평가자가 그 조의 장점을 잘 캐치해서 평가에 반영할 수 있게 되고요. 너무 이렇게 슬라이드가 복잡한데 말로 설명할 때는 사실 적절히 슬라이드 애니메이션을 넣어서 해야지 발표자가 이것을 잘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 학기 동안 너무너무 수고 많았는데 몇 주만 조금만 더 힘내서 열심히 하시고요. 모두들 열심히 노력해서 노력에 한 만큼 정말 걸맞는 좋은 성과를 얻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